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 나눌 얘기는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공백기, 반복된 또 서탈, 또 면탈도 마찬가지죠. 사실 최탈이 제일 우리를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극복한 분을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직접 이분의 언어로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분 뭐 광탈로 아주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삶부터 바꾸어서 지금 본인이 너무 재밌게 일하고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 우리 리팬분을 한번 모시고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현재 VD 컴퍼니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석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직무는 영업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팬분들한테 제가 겪었던 이런 것들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작년 2월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된 4월까지 한 1년 1, 2개월 정도의 긴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모든 기업에 자소서를 넣어도 다 탈락하고, 저 나이 때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남자친구들은 아마 군대가 있어서 27살 하는 게 좀 빠르다 생각했고, 여자인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저 딴에는 많이 이제 늦었다 생각했었고, 그러한 공백기에 길다 보니까 많이 자존감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졌던 게, 자연스럽게 주변에 다 취업이 되니까 나는 취업이 안 되고 다른 친구들 다 취업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지? 나 스스로 뭐가 문제가 있나? 정말 많이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회사의 공고들을 보니까 뭐 경력직을 많이 뽑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기업이든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든 어떠한 제가 원하는 직무의 내용을 보니까 관련 경력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경력직을 많이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정말 멘탈이, 저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들에 처해지니까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공계 원래 저 직무 어디셨어요? 원래는 제가 이공계 쪽 생명공학 쪽으로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연구소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영업직으로 전환하셨나요? 가장 큰 이유는 연구소를 가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됐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시간을 투자한 대비 이뤄낼 수 있는 게 낮을 것 같다 생각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업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 자체가 영업직 쪽에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제 적성과 영업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경험 필살기 전달은 무슨 얘기일까요? 경험이라고 할 게 많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시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뜻깊었던,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던 경험 중 하나였는데, 체인지업에서 많은 스터디원분들과 이런 경험을 나누고 이게 보석 같은 경험이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험들을 필살기로 만들고 전달하니까 현직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년 동안 세상 탓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된 걸 느껴서 라이프에 변화를 줬어요. 요 내용은 좀 어떤 걸까요? 제가 1년 좀 넘게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제 스스로는 정말 준비 잘했다 생각했어요. 자소서에 대해서 뭐 기업이 뜨면은 그 기업에 대한 뭐 다트, 뭐 수학 분석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했고, 그 기업에 맞춰서 뭔가 지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됐죠. 서류 합격 빵, 뭐 면접 본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1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살짝 느껴질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차츰차츰 이제 깨닫게 됐고, 실제로 적용을 했어요. 어떤 적용을 하셨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 전까지 이러한 타임테이블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 혼자 그렇게 진행하면은 이게 이제 나태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체인지업 통해서 스터디원들끼리 기상시간을 정했어요. 기상시간을 저희는 7시로 정했는데, 이제 내가 일어났다는 걸 인증해야 돼서, 지진에 보시는 것처럼 5시 40분이나 6시 40분, 7시 전에 내가 일어났다는 기상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스터디원하고 오전에 만났어요? 네, 7시에 저희가 기상해서 8시부터 이제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그 시간 전에 이제 서로 일어났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 한 주간의 플랜 이런 것도 저희로 공유하면서 만날 준비를 또 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체인지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라고 보시면은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체인지업을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 딱 이거였어요. 자소서 항목을 보고 내가 뭘 적어야 되지? 소제목을 적어라 했는데 소제목을 뭘 적어야 되지? 내용은 뭘 적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무의 상태에서 이제 애프터인 상태가 됐는데, 이제 매주마다 팀원들이 저희 자소서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모의 면접을 거치면서 나의 발성이나 어떠한 부분이 문제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사소한 경험이었는데 이거를 주옥 같은 경험으로 만들어줬었던 게 바로 저희 스터디원들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체인지업. 꼭 운동 꼭 해야 되나요? 취준생이 바빠 죽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무조건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취준생분들이 이제 많이 피곤하다고 하세요. 뭐 체력적으로 많이 뭔가 내가 부딪힌다 좀 많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게 무슨 이유냐면은, 취준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불안감, 친구들은 다 취준 취업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자꾸 나한테 잔소리, 왜 너는 취준 준비 안 하냐, 너는 뭐 하냐, 또 주변에 얘는 봐라. 그래서 제가 좀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 불안감도 있었고, 아무래도 저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약간 리프레시하는 그런 거를 좀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리프레시 목적이었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뭔가 체력적으로도 많이 올라갔고, 거기서 더 욕심을 내서 이제 내 몸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바디 프로필까지도 한번 찍어봤던. 바프도 찍었어요? 네. 자, 그래서 진짜 변화가 한 달에 기업 10개 이상 제출하기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 이제 채용 공고를 띄웠을 때만 제가 원하는 기업에 이렇게 쭉쭉쭉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락도 많이 됐고, 제 스스로 필살기에 대한 이러한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왜 떨어졌는가, 제 탓은 안 하고 남 탓하는 거죠. 뭐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람을 뭐 줄인다, 그다음에 사회가 지금 많이 고용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안 뽑는다, 뭐 기업은 뭐 경력직만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먼저 보게 돼. 그러다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외부를 탓할 게 아니고 지금 내 스스로가 뭔가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낭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시간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업만 넣는 게 아니고, 저는 영업직무였으니까 영업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회사의 공고가 떴다 하면 무조건 넣었어요. 무조건 다 지원하고, 지원 조건을 경력직이든 아니면 신입이든 무조건 제가 해당되면은 무조건 다 넣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처음에 걱정 많이 했던 게, 저 공고 사항 보면은 뭐 무슨 자격증 뭐 필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직접 지원해보고 또 서류도 합격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필수 사항보다는 약간 그냥 참고 사항. 그지, 이거 다 쓸데없다니까. 네. 참고 사항. 그거 내가 진짜 그 얘기도 해줄게요. 인사팀들이, 채용팀들이 뭐 특별히 쓸 게 없어서 적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래도 뭐 이런 거 뭐 허들이라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럼 뭐 당연히 이런 거도 적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다 넣는 게 맞아요. 잘하셨네요, 아주. 그렇게 넣다 보니까 지원율도 많이 올라왔고, 하나도 안 붙었던 서류도 이제 조금씩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종 합격까지. 네. 매일 시간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현타 방지가 됐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어나는 시간과 잠들기 전까지 시간을 이제 종합하면서 제가 낭비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했던 게 가장 큰 거였고, 낭비될 시간을 줄이니까 퀄리티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좀 더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내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좀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절대 홍보는 아니고, 제가 1형 영상을 보면서 이제 멘탈 많이 관리를 했는데, 그거가 무슨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를 더 하세요. 괜찮습니다. 1일 1형 왜 안 하는 거야 진짜. 네, 그래가지고요. 영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자소서 관련된 것도 있고 면접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힐링을 받고 싶어서 저 스스로에게 맞는 맞춤형 이런 1형 신청을 좀 했거든요. 아주 잘하셨네요. 그런 시간 하면서 이제 현타를 좀 많이 방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1형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 전략이에요. 뭐 하라는 건 다 했네 진짜. 뭐든지 이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했고, 경신스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보면서 이제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그건데, 예전에는 이제 제 전공 자체에 대한 것만 먼저 보면서 영업 직무랑 어떻게 연결시키지 하는 과정을 처음 했는데,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네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후에는 제 전공뿐만 아니라 이 산업 전체적인 산업 흐름, 뭐 만약에 식품 산업이면 식품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경제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러한 항목들 있잖아요. 5년 뒤, 10년 뒤 자신의 포부를 작성하세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면은 내가 이러한 흐름의 경향에 따라서 몇 년 뒤에는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엄청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했던데 그거를 좀 많이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체인지업 얼마나 몇 달이나 하셨냐고 계속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저 좀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체인지업은 한 달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뭐 면접왕 이용 영상을 열심히 어떻게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없고 뭐 이번 2월 달에 그 타노스 캠프라고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저 처음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타노스 캠프를 보고 이거다. 그때 3월 달 체인지업 신청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졸업. 바로 졸업하셨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부터 이제 캠프 보면서 이것저것 실행할 준비가 돼 있었고 그 한 달 동안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린 거를 어쨌든 충실하게 이행을 하셨네요. 그 결과가 그냥 뭐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 합격자의 시간 실제 시간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준의 하루가 쭉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거를 정확히 수행을 좀 해봤어요. 한 달 동안이라도. 아침에 기상해서 경신스 그리고 이제 뭐 좀 스터디 준비를 했고 요일마다 스터디가 달랐어요. 월요일, 수요일은 뭐 자소서, 화요일, 목요일은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일별로 좀 변화를 주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터디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은 1일 1형이나 아니면 이제 신흥학교 뭐 이런 프로그램들 좀 시청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각자 공부하고 기업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저 스스로 몸도 관리하고 싶어서 운동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밥 먹고 쉬면서 이형님 스밍하거나 아니면 이런 체인지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좀 보냈죠. 마지막은 항상 피드백. 하루에 대한 피드백은 필수입니다. 야, 근데 데일리 피드백을 1시간이나 했어요. 1시간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찐으로 했네, 진짜. 저거 피드백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나요? 킥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1순위였고 두 번째는 나도 좀 부모님 앞에서 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남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은 어디 뭐 삼성 들어갔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못했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스스로 좀 많이 슬펐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이 딱 생기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합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거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은 저도 뭐 댓글도 많이 보고 하는데 항상 많이 댓글을 보면은 학점 3.5에 뭐 토익 점수 몇백에 뭐에 이렇게 되는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스펙도 없는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깎아내리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존감만 낮아지고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저도 대단한 스펙 없고 학점 그렇게 안 높고 한데 이렇게 합격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늘 지금 보시는 리팸 분들 또는 리팸 분들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미래의 리팸이 되실 분들은 꼭 이형님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믿고 따라 하시면 좋고 스스로를 믿고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니까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체인지업 하셨던 분으로서 뭐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추천하신다면? 체인지업 관련돼서는 정말 한마디가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란 게 바로 체인지업인데 체인지업 정말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체인지업과 체인지업 속에 있는 스터디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취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나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라고 고민되시는 분은 체인지업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딱 느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서류 합격률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최종 합격이 돼서 뭐지? 라고 되돌아보면은 체인지업이 거기 있을 겁니다. 야, 장난 아니다. 무슨 뭐 멘트 써줬냐 보라야?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시 하면 돼요.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추천,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 멋진 또 더 알찬 콘텐츠로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스트리밍 했던 거 여러분 나름 느낀 점들, 배운 점들 꼭 기록하고 주무세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잡으시면 완전히 새로운
하루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하기 좀 걱정된다,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체인지업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한 좀 매일이다.